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자, 오늘은요, GTX 말도 많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경기도에서 살고 계신 분들의 교통혁명을 가져올 GTX C노선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A노선, B노선도 뭐 할 이야기는 많지만 현재 C노선, 왕십리역을 설치해달라 이런 성동구의 요청이 있어서 정말 설치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GTX C노선은 2020년 8월에 최종 실시 계획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지금 6월이니까 빠르면 2달 안에 정차역이라든가 연장 여부 이런 것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송동구청장님이 왕십리역에도 멈추게 해달라. 이렇게 C노선을 보면요, 덕정에서 쭉 내려와서 현재는 수원까지만 현재 확정되어 있고, 수원에서 뭐 지제역까지 연장할 것이냐, 이것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최종 계획안이 발표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 것인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기 지역에 추가로 정차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GTX C노선이 광역 급행열차가 아니라 지하철처럼 완행열차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량리역 바로 아래, 그러니까 삼성하고 청량리역 이 가운데에 왕십리역을 설치해달라는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리고 정차를 요구하는 지역들의 주장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이죠. 왕십리역 정차를 요구하는 것은 뭐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왕십리역이 조선시대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교통 요충지였죠. 보시면 많은 지하철 노선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왕십리역 자주 이용하실 텐데, 뭐 2호선은 기본적으로 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분당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그리고 5호선까지 몇 개인가요? 1개, 2개, 3개, 4개, 5개 지나나요? 여기까지 GTX까지 지나가면 거의 5개 역이 지나가게 되는 뭐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왕십리역으로 한정거장만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 GTX의 선두주자인 바로 청량리역, 집장촌이라든가 이것을 다 제거하고 이 지역 일대를 초고층 빌딩으로 채우고 있죠. 이 청량리역이 현재 교통의 중심지로 GTX C 정차역으로 현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왕십리역 바로 위에 이렇게 청량리역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그리고 뭐 아시아에서 제일 큰 복합 활성센터를 또 건설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십리역하고 한정거장 떨어져 있는 청량리역에 이렇게 GTX가 있는데 굳이 왕십리역에 정차를 해야 되느냐, 이 주장 자체가 좀 비합리적이고 경제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기사를 한번 신속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보실게요. 자, 신속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TX 왕십리역에서 정차를 한다, 이 뉴스가 뭐 보도가 됐을 때 이미 하신 분들은 관련 기사를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도 아마 한쪽으로는 헛웃음을 지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GTX 왕십리역이 설치될 것인지, 그리고 GTX C노선이죠. C노선의 정차역 요구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정말 멈출 것인가, 특히나 인도권역은 멈출 것인가, 그리고 경기도지사라든가 이하 지방자치단체들이 뭐 성명서도 발표하고 현재 용역도 연구 중이고 현재 이 상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장이 될 것인가, 지제역, 병점역 연장이 될 것인가 한번 신속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간단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너무 늦었다. GTX C 왕십리역.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어요. 왜냐면 2020년 8월, 내일 모레죠. 2달 후에 결론이 날 판인데, 이제 와서 왕십리역 설치해달라 그러면 짜증날 일이죠. 국토부 입장에서도. 자, 일단 GTX C노선 추진 일정을 한번 보면 2019년 11월 달에 안양시가 인도권역과 과천역의 격역 정차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어요. 격역 정차라는 게 한 번 걸러서 정차를 한다 이거죠. 자체적으로 자문단을 꾸려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했고 결과가 나와 있다. 국토부 최종 발표는 2020년 8월로 잡혀 있습니다. 2020년 2월에는 경기도 우왕시에서 우왕역 추가 정차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2020년 2월 27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성시장, 오산시장, 평택시장하고 함께 C노선 연장을 위해 상샘협약식을 개최를 했죠. 경기도 평택 연장한 역사는 GTX 병점역, GTX 오산역, GTX 지제역입니다. 캔디추, 기존 철도 노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이 없죠. 2020년 3월에는 군포시와 의왕시가 의왕역 정차에 협력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달에 안양시의 인도권 정차 요구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추가 검토를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하고 아주 빅 이슈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GTX C노선 기본계획 발표는 기존보다 늦어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인도권 정차해달라는 요구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발표하려던 계획을 잡고 2020년 8월달로 현재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캔디주 매우 중요. 국토교통부가 안양시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그냥 배척하거나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추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죠. 과거형. 했다. 결정할 것이다. 추가 검토를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추가 검토를 결정했다는 거죠.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추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인도권역에 정차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정차역 추가 타당성 논리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논리를 구동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검토하겠다고 국토부가 결정한 것은 전향적 입장임을 주의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인도권역은 실질적으로 정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6월달이니까 적어도 2달, 3달 후에는 인도권역 정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2020년 5월에 국토교통부가 환경 전략 영향평가를 8월에 요청할 예정이고 2020년 11월에는 사업 시행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100번 양보해도 노선 추가 설치 결정 여부라든가 연장 여부는 2020년 10월 안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가면 인도권 설치 여부라든가 병점역, 오산역, 지제역까지 연장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결. 첫 번째로 GTX의 건설 취지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최단거리 30분 내로 진입하는 것이 GTX를 건설하는 목적이죠. 따라서 국토교통부 요청하려면 비교적 경기 외곽 지역의 주장이 먹힐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왕십역 같이 교통이 이미 충분히 잘 돼 있는 지역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상당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즉 병점역, 오산역, 지제역 정차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GTX 본래의 신설 취지와 부합하기 때문이죠.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이 장거리를 빠른 속도로 서울 중심부까지 진입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GTX 광역 초고속 교통 수요가 그 건설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김포시장, 화성시장 모두 이것을 동참을 했고 성명서도 발표를 했죠. 기존 1호선, 경부선 노선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적은 것 같아요. 약 1,600억 원 정도가 추가 비용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연장 노선을 선택하는데 부담이 없다. 그리고 뭐 돈돈돈 하는데 1,600억 원이면 거의 코 묻은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광역 철도를 건설하는데 1,600억 원, 이건 돈도 아닙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교통 수요와 정부 지지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표를 이미 얻었고 총선에서도 얻었고 쉽게 우호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연장 노선을 애면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도권역 정차 요구는 가장 먼저 2019년에 선발대 그리고 창의적으로 국토부에 요구를 했죠. 안양시가 그 경제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정차의 필요성, 재원 마련, 대피선, 운영 방안, 인도권 환승센터 건립 구상까지 밥을 지어가지고 아예 국토부에 떠먹여주는 수준까지 연구 결과를 제시를 했어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떠먹여주는 숟가락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추가 검토를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다시 말하지만 검토를 결정했다. 과거 분사죠. 결정할 것이다.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검토를 결정했어요. 이거를 다른 지자체는 못했어요. 떠먹여주는 수준까지 해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권 정차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결정은 2020년 8월 이후로 미루어졌는데 빠르면 8월이죠. 뭐 늦어도 9월, 10월인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11월에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다는 그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0월이나 11월 전까지는 뭐 인도권역이든 왕십리역이든 뭐 지제역이든 정차역과 연장선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2020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GTX 왕십리역이 설치될까요? 한번 신속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GTX 역사를 추가로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역사 추가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GTX가 기존 계획과 달리 완행 열차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있죠.
2020년 6월 4일 성동구 관계자에 따르면 6월 3일부터 성동구가 왕십리역에 GTX 신호선 역사를 유치하기 위한 TF를 발족시켰다. 캔디주 오빠 너무 늦었어. 감정적으로 그러는 것 같잖아. 왕십리역은 각종 노선이 지나는 사통팔달의 역이죠. GTX 노선이 왕십리역 지하를 지날 시 정차역을 설치해야 하는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교통은 편리한데 일자리가 없어요. 대학교 옆이라 주점은 많죠. 앞서 성동구청장은 무슨 시청 홈페이지도 아니고 개인 블로그에다가 신호선 일부 공간에 대한 노선 변경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 이야기 하고 있죠. 남 이야기 하듯. 성동구청장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노선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남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선이 왕십리역 지하를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다면 GTX 신호선 왕십리역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캔디주, 정치인들은 말이죠, 의사표현을 할 때 잘해야 돼요. 성동구청장의 표현은 우왕시처럼 주체적으로 말을 해야 되죠. 노선이 왕십리역 지하를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이게 뭡니까? 성동구청장의 표현은 우왕시처럼 자신이 목숨 걸고 주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네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대. 자신의 목숨 걸고 이렇게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변경이 된다면 좋을 것이다. 내가 참 기분이 좋고 공감이 될 것 같아요. 변경이 된다면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지자체장이 목숨을 안 걸고 이런 정신구조로 GTX 정차역을 추진한다면 될까요? 목숨 걸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남 이야기 하듯 시청도 아니고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남 이야기 하듯 개인 의견 표시하듯이 하면 왕십리역이 설치가 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데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왕십리역 유치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고 여기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대. 노력을 완료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야. 모두가 하는 최선을 이제는 해보겠다. 남들은 이미 최선을 다해버렸는데 이제 해보겠다고 다짐을 놨다는 거 있죠. 미칠 노릇입니다. 자, 우왕에서 김상돈 우왕시장이 있는데 우왕역에 정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어요. 우왕역 정차를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성사시키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했대요. 되든 안 되든 이렇게 해봐라는 것이죠. 우왕역이 정차가 되겠습니까? GTX라는 어마어마한 교통수단이 환승지역도 아니고 공업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업시설이 집중된 지역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지하철 국민들에게 쇼맨십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죠. 왕십리역 성동구청장처럼 남 이야기 하듯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가 추진한 것도 아니야. 안양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영구 용역을 발주를 했고 GTX 신호선이 인도권역에 정차할 것을 요구를 했고 영구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안양 같은 경우는. 그리고 평택, 병점 등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도 GTX 신호선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GTX-A 또한 노선이 창릉 신도시 지하를 지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3기 창릉 신도시 지역 지하에도 건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미 GTX-A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고 실제 공사 중인 상태죠. 그리고 이런 것은 하나만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건설된 후에 추가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자, GTX 인도권역은 정차를 할까요? 가장 먼저 추가 정차를 요구한 이 GTX 인도권 안양시 요구 받아들여질까요? 안양시는 인도권역 정차를 최초로 요구를 했는데 가장 먼저 요구를 했다는 점이고 복잡한 모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모두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국토부가 고민할 건덕지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먼저 자체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첫째로 인도권역 정차가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 1.3인가요? 이 정도는 높게 나왔다는 걸 말을 했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4호선 그리고 건설 중인 인도권 동탄선 얼곡 판교선, 얼판선 등 3개 노선이 지나고 있죠. 타 전철 노선과 환승이 가능하고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인도권 복합 환승센터와 연계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역사를 신설하게 되면 1.05 기존 4호선 역사를 사용할 때는 3.33이라는 높은 BC값이 나왔다. 경제 타당성 연구 결과 용역이 나왔다. 이렇게 밥을 떠먹여주고 있죠. 말이 3.33이지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인도권역에 GTX 정차역을 건설하게 되면 약 3.3배의 돈을 벌어다주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GTX 속도 문제에 대해서도 4호선 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도권역 정차 시에도
표정 속도가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정 속도가 뭐냐면 얼굴 표정 이건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물론 표정 속도가 저하되지 않으면 얼굴 표정이 좋아지겠죠. 기착력과 종착역까지 총 걸리는 시간, GTX 출발해서 종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표정 속도라고 하나 봅니다. 속도가 저하되지 않으니까 인도권에 정찰하게 되면 안양시 주민들 표정이 좋아지겠죠. 표정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 원래 신호선 계획은 의정부역에서 금정역까지 새롭게 선로를 까는 게 목표였는데 0.66밖에 안 나가지고 GTX C가 무산이 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그런데 GTX를 건설하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이 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경원선이라든가 과천선, 경부선을 공유를 하면서 BC값을 높였죠. 과천선의 경우에는 인도권역에서 금정역까지 선로를 공유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과천선에서 대피선을 설치하지 않으면 기존에 운영하던 4호선 열차 운행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복잡할 것이다. 만약에 인도권역에다가 GTX를 정차하게 되면 기존의 4호선 열차 운행 횟수를 줄여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배차를 많이 줄이거나 워낙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혼잡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신설 철로를 깔지 말고 과천선인 범계역이나 평촌역에다가 대피선을 설치를 하게 되면 1.36이라는 경제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고 인도권역에다가 GTX를 정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이죠. 자, 그 외에 GTX C 노선은 여러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찰 요구를 많이 했어요. 우왕역은 아까 위에서 살펴봤고요. 특히 지제역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장이 지제역까지 연장을 요구를 했고 경기도지사가 여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국토부, 김현미 우리 철이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로 엄청나게 친한 사이죠. 그래서 개발적 친분이 지제역 연장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소재 주제였던 왕십리역에 GTX가 정차할 것인가? 결론은 안 된다입니다. 안 된다. 첫째로 한정거장이 떨어진 곳에 청량역이 위치해 있었죠. 청량역은 경기 동북부의 중심 철도역이 되고 초대형 복합 환승센터가 위치해 있고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왕십리역에 또다시 환승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전혀 씨알이 안 먹히죠. 거기다가 초고층 빌딩들이 수십 개 들어서고 있는 마천루를 청량리 일대에 롯데그룹이 현재 쇼핑몰, 상업시설을 짓고 있죠. 수십 층이죠. 50층이 육박하고 60 몇 층짜리도 있죠. GTX 정찰만 하다 청량리는. 그런데 한정거장 떨어진 왕십리는 교통이 편리하긴 한데 전혀 개발 호재가 없다는 게 문제죠. 두 번째로 왕십리역은 업무지구가 아니에요. 일자리가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수요자들이 대학생들이죠. 주변에 한양대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왕십리역에 GTX를 멈추기는 힘들다. 왕십리와 청량리 간에는 경의중앙선, 분당선이 선로를 함께 이용 중인데 선로 부족 때문에 현재 분당선 열차 횟수가 많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단선 증설이 현재 추진 중이고, 만약에 청량리와 왕십리 간에 단선 추가적인 철도 노선이 건설이 되게 되면 왕십리에서 청량리까지 3분당 한 대씩 열차가 운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청량리역까지 가는데 아쉬울 게 없다. 청량리에서 왕십리까지 가는데도 문제가 없다. 청량리에 GTX에서 내려가지고 왕십리까지 가는데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동구청장이 낱말하듯 한다는 거야. 블로그에다가 내가 그런 소식을 들었다, 그런 의견이 있다. 이게 뭐야? 이번 지방자치단체 정신 구조 상태가 썩었기 때문에 왕십리역 정차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처럼 목숨 걸고 경기도 계곡 있죠. 거기에 불법 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 기득권자들과 언성 높여가면서 얼굴 붉혀가면서 싸워도 될까 말까, 자신의 정치 생명 걸고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성동구청장이 낱말하듯이 하는데 GTX를 정차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자, GTX 정차에 별로 성동구청장이 목숨을 안 걸더라. 그리고 왕십리역을 이용하는 교통객들도 필요성을 별로 안 느낀다. 교통이 편리하니까 지하철 이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결국 왕십리역은 요런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용역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런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TF를 이제 건설해가지고는 2020년 8월로, 9월로, 그리고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 시행자 모집 일정에서도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왕십역은 설치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가지로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요. GTX는 지금까지의 모든 부동산 역학 구도, 지역 구도, 이것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최첨단 그리고 파격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우리 투기연인들은 다른데 어디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GTX 역주요만 집중적으로 투자해도 거의 5배 이상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지연될수록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종잣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뭐 GTX가 지연된다, 국토부를 성토할 것이 아니라 항상 국토부에 감사하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국토교통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지연돼 주셨군요. 저를 위해서 개발 속도를 지연해주고 민원을 받아주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감사해야 돼. 왜냐면 GTX는 어차피 건설돼. 계속 지연될수록 종잣돈을 모아서 그 지역 일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기연이들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GTX가 지연된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국토교통부를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